네, 안녕하십니까. 19대 미래생장 논의 분야 실증 위한 특화 전략 부분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식자산자연구 배진호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화를 기반으로 해서 19대 미래생장과 관련된 실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저희 특허청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성장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보다 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이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퍼스트 모바일 R&D 기반을 위한 특허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과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전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올해 작년에는 13대 미래성장 미래부에도 추진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올해 산업분야를 다 포함해서 19대 미래성장 분야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 포지션이 어떤 정도인지 분석을 했고요. 전체 분석 데이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총 106개 대비로 약 330만 건 정도의 특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19대 미래성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미래산업에서부터 기반산업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기술적인 것들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R&D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R&D 모든 매출을 할 때 객관적인 근거 기반의 경영 또는 기술 기획 쪽에 다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위에서 특허청하고 미래부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 난 다음에 관련 특허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19대 미래성장 분야에서 총 89개 핵심 기술이 세부 기술로 노출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생산자가 연결되거나 아니면 특허적인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 내용들만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냥 할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매핑을 통해서 특허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기본적으로 오늘 내용, 발표드릴 내용은 19대 분야 전체에 대한 종합 분석 내용들을 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미래부나 아니면 각 부처에 제공했던 내용들은 종합 분석 플러스 19대 세부 기술 분야별로 R&D 전략 부분까지 제시한 부분들은 각 부처에 제공을 해서 기획이나 아니면은 성과 부분들, 그 다음에 한국의 경쟁력 수준들을 좀 평가를 확인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허 메가 트렌드 분석 이후에 특허에 대한 신청 분석, 여기에서는 분야별 산업 구조 분석, 정부나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분석, 또는 글로벌, 그 다음에 국내 선도 기업들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양적, 그 다음에 질적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최종 기대 효과는 실증을 통한 R&D 투자 전략 수립이고요. 선제적 IP 전략 수립을 해서 R&D 방향성 및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석한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전체 19대 미래성장 동력 분야에 약 17만 7천여 건 정도의 특허를 다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정량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9대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미국 특허청에 약 한 50%의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고, 한국은 16%로 일본 다음으로 한 3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연도별 출원 그래프들을 봐보면은 유럽을 이긴 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전체 특허량이 좀 늘어났고, 일본을 2009년 이후에 국내 특허청에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좀 출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미국의 절대적인 양하고 2000년대 중후반에 있는 일본의 이런 특허 부분들에 좀 더 저희들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9대 미래성장 부분들이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쪽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원천성 있는 기술들이 거의 한 2000년대 한 초중반에 나왔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R&D 기획을 하는데도 좀 살펴보고 가야 될 데이터들이 이쪽에 좀 포진을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특허의 점유율, 그 다음에 피인용률, 주요 시장 확보율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점유율은 양적인 경쟁력을 보기 위함이고, 피인용률은 질적인 경쟁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시장 확보율은 특허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은 해외 출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미일, 유럽, 중국 중에 3개국 이상의 해외 출원을 했던 특허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본 겁니다.
양적인 부분들을 봐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3위. 그렇지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처지는 수준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양적인 부분들은 한 중간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 피인용률이나 아니면 주요 시장 확보율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후에 거의 한 5위 정도로 나타납니다. 숫자 5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좋은 연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천성에 있는 연구를 아주 잘한다면 당연히 이제 피인용률이 올라가겠지만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주요 시장 확보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한 41% 정도가 세개국 이상의 출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5.6%거든요. 특히 이 19대 미래성장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국내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외 출원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성과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권리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대로 실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적 수준은 양호하지만 질적 시장 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체 19대 그 세부 분야에서 선도국 대비 점유율, 피인용률, 시장 확보율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점유율이나 CPP 그다음에 시장 확보율 수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적인 부분에서는 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데 주요 시장 확보율에는 특히 착용형 스마트 기기 양쪽으로는 우리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출원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부분들도 그나마 이 파란색은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데고요. 이 뒤에 이게 발표용 자료네요. 아니 그 출력용 자료네요. 발표용 자료를 다시 만들었는데 빨간색으로 된 나머지 부분들은 빨간색이에요. 양적으로나 우리나라가 그 잘하고 있는 양을 많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용을 그나마 그래도 좀 받고 있는 데는 대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 그 다음에 애트리가 좀 선도적인 연구들을 했던 부분들은 그나마 피인용률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되게 아쉬운 이 시장 확보율 부분에서는 국내 그 대학 연구소 부분에서 거의 해외 출원 부분들이 3개국 이상 출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소송하고 MP를 봤어요. 소송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관련된 그 각 산업 영역에서의 현재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MP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특허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립니다. 즉 MP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소송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유의 기업들인데 소송은 실감형 콘텐츠, 그 다음에 그 웰리스케어, 맞춤형 웰리스케어 이쪽 부분들에서 좀 평균 이상으로 나눴고 향후 좀 그 특허적인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지능형 반도체, 실감형 콘텐츠 이렇게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가 19대 미래성장이라고 그 지정을 해놓고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상당히 리스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그 기술의 경쟁력과 한국의 경쟁력을 어떤 그 2차원 매트릭스에다 놓고 매핑을 해봤는데 영역 1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시장 선도 영역, 우리나라가 꽤 잘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좋으니까 R&D 선도 부분들 잘 해보자.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 더 좋겠죠. 대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되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선도를 하는 R&D 정책 방향들은 또 각 부처에서 일부 좀 자유도를 둬야 되기 때문에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 5가지로 구분을 해서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한 내용들을 전체 19대 미래성장 분야들을 다 매핑을 한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쪽이 당연히 1사분면에 우측에 있는 부분들이 잘할 텐데요. 5G 이동통신하고 뭐 지능형 사물인터넷 부분들 우리나라도 꽤 잘하고 있고 경쟁력도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 19번 뭐 초인계 CO2나 뭐 스마트 바이오 생산 시스템 이쪽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운데 있는 영역이 선택적으로 잘 그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자라는 그런 R&D 영역인데 각 부처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이쪽 진행을 하는데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주요 출원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간단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탑10 출원인인데요. 19대 미래성장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애들 탑10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국내 기업은 삼성, LG, 애트리 이렇게 총 3군데가 들어가 있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5G 이동통신, 가상훈련, 실감형 콘텐츠하고 나머지 이쪽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탑10이 나왔고, 각 구간별로, 4년 단위 구간별로 뜯어봤을 때 그 탑10 출연인들 순위가 좀 바뀌는 부분들을 좀 표현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최근 구간, 2011년 이후에 MS, 그 다음에 애트리, 퀄컴 이런 기관들이 좀 주로 좀 다양한 그 연구개발이나 특허 출원들이 좀 이루어져 있고요. LG나 아니면 애플, 구글도 이 5구간 이후에 좀 진입을 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요. 그 뒤에 있는 주요 출원인별 포트폴리오 분석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면 19대 미래성장 분야이고요. 삼성 출원 탑이었어요. 삼성이 이동통신, 가상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지능형 로봇, 반도체 이쪽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히다치도 꽤 잘하고 있는데, 히다치 같은 경우는 마티뉴 웰리스케어 이쪽 부분에 아주 강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 지능형 로봇 부분도 상당히 좀 강점이 좀 있었고요. IBM은 약간 좀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몇 가지 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실감형 컨텐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애트리는 통신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동영상 표준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여기 컨텐츠 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능형 사물 인터넷하고 착용형 스마트 기기 쪽에 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하고 있는 걸로 봤고요. 지역별로도 봤더니 서울 경기 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좀 많고요. 대전하고 광주, 그 다음에 경북 이쪽에 좀 일부 대학 공공연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각 분야별로 중소, 중견 대기업들이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봤는데,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공공연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주로 주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결국 삼성하고 LG하고 애트리에서 주로 그냥 관련된 특허들은 대부분 나온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중견 쪽에서는 고기능 무인기인데, 고기능 무인기의 디파인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드론 쪽 관련된 기술까지 들어오면서 들어갔고, 빅데이터는 애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연구소 중심으로, 대학 공공연 중심으로 좀 들어가고요. 스마트 자동차는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쭉 각 출원 주체별로 분석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그 19대 미래성장 부분들을 한번 쭉 봤을 때, 기술별 경쟁력이나 한국의 경쟁력을 봤을 때 점유율은 중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탑 IP4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 4위인데, 양적인 부분에서는 3위 정도로 올라와요. 물론 중국 부분을 빼긴 뺐지만 3위, 4위 거의 중간 정도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나 아니면 권리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도 약간 좀 아쉬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기술 사업화와 연관된 특허 출원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족해서 경쟁력이 좀 낮은 부분이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삼성이나 LG, 애트리처럼 탑3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쪽은 경쟁력이 높게 나왔고, 나머지 중소중견 쪽이나 기타 대학 연구소들이 하고 있는 쪽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좀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류의 분석을 한 게, 대기업 주도형, 중소기업 주도형, 그 다음에 각 그 R&D 영역별 전략맵에서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이분화해서 전략 수립을 좀 해서 결국은 R&D 예산이 적정하게 잘 투입이 되어서 좋은 성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련된 분석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짧게 발표를 드렸습니다.